이번에는 지구의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지구 자기장의 3요소. 방금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장의 변화. 세 번째, 지구 자기장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석을 이렇게 놓고 주변에 이제 철가루 같은 걸 뿌려놓게 되면 이제 이게 그림처럼 이렇게 막 특별한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철가루가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것은 지구가 아니고 자석의 어, 자기력이라고 하죠. 자석의 힘. 그래서 이런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런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중력을 얘기했는데 중력도 마찬가지로 힘을 중력이라 그러고 이런 중력이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력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지구의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마치 이제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 내부에 이렇게 거대한 막대 자석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 자석이 이제 북극 쪽에 S극, 그 다음에 남극 쪽에 N극이 있어서 이제 이 나침반도 바늘이 자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침반의 N극, 빨간색 N극이 이제 지구 내부에 있는 S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침반을 보게 되면 그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 북극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짜 북극은 아닙니다. 자기장의 북극인데요. 자,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 그러니까 지리적인 북극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지리적인 남극. 이제 그렇지만 그 자기장의 북극 남극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전축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자기장의 축은 직선처럼 이렇게 나타내진 않고 좀 휘어 있는 형태가 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의 각이 한 11.5도 정도 여기 있네요.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실제로 지리적인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북쪽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기장의 북극은 캐나다 위쪽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북극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인 북극을 진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장의 북극을 자북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리적인 북극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북극의 방향인데 나침반을 놓고 있으면 나침반은 이쪽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진짜 북극하고 자기장이 가리키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교과서 이제 탐구 활동 이제인데요. 교과서 부록 332쪽에 있는 이제 위도 경도 표시를 보고 과거에 자기의 북극 위치를 찍어 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800년대에는 자북극이 여기에 있었지만 2001년에는 자북극의 위치가 이쪽으로 올라왔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자기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걸 통해서 지구의 자기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나온 그림에는 지구 내부에 이렇게 거대한 막대 자석이 있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자기장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구 자기가 고정된 고체 자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지구 내부에 있는 유동성이 있는 물질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중에 각자 공부를 해볼 건데요.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자기장을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구의 자기장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걸 지구 자기장의 3요소라고 합니다. 편각, 복각, 수평 자기력. 다 처음 들어오는 용어가 되겠죠. 자, 그럼 편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요게 나침반 그림인데요. 나침반이 이제 이렇게 뭐 움직이다가 이제 딱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이 이제 나침반의 N극인데 요게 이제 요렇게 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북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검정색 점선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자기장의 북극이 있는 곳이죠. 자북이라고 합니다. 저 방향을.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지리상의 북극은 이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이 자북의 방향은 진북의 방향하고 요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요 각이 바로 편각입니다. 예를 들어 25도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역의 편각은 이제 진북에 대해서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동편각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25도 또는 플러스 25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나침반이 이쪽을 가리킨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그 각이 예를 들어 뭐 30도가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쪽 방향에 자북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서편각 30도다 또는 뭐 마이너스 30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각은 진북 방향에 대해서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그 차이를 편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각인데요. 복각은 나침반을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옆에서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침반이 보인다는 거죠. 아까 전에 편각 볼 때는 위에서 이렇게 본 모습이고 이건 옆에서 본 겁니다. 근데 잘 보면 나침반의 바늘이 남과 북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수평선에 대해서 나침반이 기울어진 각, 요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복각. 아까 맨 처음 화면에서 그 막대자석 주변에 철가루가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분포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나철가루가 배열된 그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인데 나침반이 이렇게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지는 것도 역시 그 지구 자기장,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력선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으로 나침반이 이렇게 놓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이제 빨간색 이 N극이 북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를 플러스 이제 25도가 됐죠.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남쪽으로 기울어진 경우에는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이 파란색 이 바늘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복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각이 90도가 되는 지역이 이제 자북이 되는 거고요. 복각이 마이너스 90이 되는 곳이 자남, 그러니까 자기의 남극이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복각이 0인 지역을 우리가 자기의 적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편각은 나침반을 위에서 봤을 때, 복각은 나침반을 옆에서 봤을 때, 그때 기울어진 각 그런 것을 이제 편각, 복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각을 좀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요 중위도 지역에서의 지평선을 이렇게 쫙 연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방향은 바로 이거죠.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침반 바늘은 이 파란색 화살표랑 나란하게 배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각이 바로 그 지역의 복각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극으로 하게 된다면 북극은 이제 지평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기력선에 이때는 요 지역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침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복각이 90도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복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복각은 복각기라고 하는 이제 장치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이제 물건이 있을 겁니다. 지구각실, 우리 지구각실에도 어딘가 있을 텐데 수업 시간에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서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자, 지구 자기장의 3요소를 나타내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 선이 바로 실제 지구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선이 이제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요 네모가 어떤 이제 관측지에서의 수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면. 자, 이 지역에서 진북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쪽. 그리고 자북 방향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침반을 위에서 보았을 때 이 나침반이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자북 쪽을. 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전자기력이 있는데 이제 자기장이 색인데 이 전자기력의 수평 성분이 바로 수평 자기력이 되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전자기력의 연직 성분이 바로 연직 자기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평 자기력선이 진북 방향과 이루는 각 옆으로 가죠. 수평면을 따라서 재는 각 요것을 편각이라 그러고 복각은 수평 자기력선하고 전자기력선이 이루는 요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편각은 요거, 복각은 요렇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편각은 진북 방향에 대해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그 사이의 각을 얘기하는 거고 동편각, 서편각이 있고 복각은 수평면에 대해서 나침반 바늘이 얼마나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그 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 자기력은 전자기력에서 수평 성분을 뽑아낸 거, 그것을 수평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구 자기장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의 편각, 복각, 전자기력의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동안은 편각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서편각이 증가하는 것을, 복각도 역시 쭉 올라가는 동안 증가하게 됩니다. 자기력의 세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석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자석이 이제 당기는 힘, 이제 쇠를 당긴다고 할 때 그 당기는 힘이 제일 이제 크려면 이 자기 자석의 끝 부분이 제일 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체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자기력, 그러니까 자기서로부터 당겨지는 힘이 더 세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의 극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자기력도 점점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구의 자기장은 뭐 하루를 주기나 뭐 아니면 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하루를 주기로 달라지는 일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평 자기력, 남북 성분, 여기는 동서 성분, 연직 자기력, 이거는 두임의 합력, 그죠? 수평 자기력과 연직 자기력 합력인 전자기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입니다. 하루 다 하루 단위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좀 변하고, 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주기로 이렇게 자기장의 색이나 방향이, 크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일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대를 잘 보면 주로 언제냐면 밤이 아니라 낮 시간대입니다. 낮 시간대. 즉 자기장의 일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낮에 일어나는데, 낮에 일어나는 이유가 이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 있는 시간에 지구의 자기장도 하루를 주기로 달라지게 된다. 그것을 일변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를 주기로도 달라지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볼 때도 자기력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꾸준히 변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는 보면 영년 변화로 얘기를 하는데요. 1900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 영국에서 관측한 편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측정한 편각이 자기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항상 일정해야 되겠지만, 이제 편각이 이런 식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달라지는 것은 지구 자기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차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그래프를 보시면 런던에서 1600년대에 측정한 편각은 뭐 동편각 12도 정도, 복각은 이렇게 길고 보면 72도 정도가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편각과 복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영년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1학년 때 지구과학 1에서 판구조론을 배웠는데요. 이제 여기가 바로 A가 바로 해령입니다. 해령. 그러니까 해령에서 이제 판이 생성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발산을 하게 되는데, 해령에서 만들어진 뭐 마그마, 여기서 만들어진 화성암 이제 싣게 되면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간직한 채로 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좀 더 진도를 좀 더 나가면 배울 텐데 잔류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잔류자기. 그러니까 과거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회색으로 칠한 부분은 정상기라고 해서 나침반의 N극이 정상적으로 지금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를 정상기라고 그러고, 역전기는 뭐냐면 나침반의 N극이 지금의 북쪽이 아닌 남쪽을 가리키고 있을 때 역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이 이렇게 쭉 확장되면서 정상기였던 시기도 있고 반대였던 시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년 변화의 한 종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는 이제 나중에 판구조론을 배울 때 한 번 더 나올 그래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북대서양이든 남대서양판이든 이쪽이든 북태평양, 뭐 동태평양 이쪽에서도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를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의 주기로 이렇게 달라진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충 시간 스케일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변화하고 영년변화가 나타나는데, 자, 자기 폭풍에 의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X축은 하루입니다. 하루. 8일, 9일, 10일. 그래서 이 일변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갑자기 지구 자기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달라지고 갑자기 달라지는 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를 태양의 자기 폭풍에 의한 지구 자기장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막대한 양의 이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지구 자기 폭풍에 태양의 자기 폭풍에 의한 갑작스러운 변화, 그런 거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도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자기 폭풍이 아니더라도 사실 태양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를 향해서 많이 이렇게 날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입자들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풍. 이제 이 태양풍 우리가 직접 맞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생명체는 다 전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한여름에 이제 햇빛을 쬐고 있으면 되게 뜨겁잖아요, 그죠? 화상을 입기도 하고 피부에서. 그런데 그런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뭐 지구의 대기나 아니면 이 자기장이 없어지게 되면은 전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구의 지표면에 잘 살 수 있는 있다는 거는 보호막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지구의 자기장인데, 이런 태양풍, 이제 이런 입자들이 이제 지구를 향해 들어오다가 지구 자기장에 잡혀가지고 그런 입자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들이 주로 잡혀가지고 여기에 모여있게 되는데, 이런 입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벤 앨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풍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호막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보호막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 기본 이제 원리가 바로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고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긴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요 다이나모 이론에 대한 얘기는 교과서 외에 좀 참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간단하게라도 어떤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